네. 자, 우회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 위헌 결과와 함께 수혜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무역법 122조를 근거한 앞으로 관세 1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발목을 잡을 것인가 해석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지금은 좀 받아들이고 있어 보입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권은 나타나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디에 더 주목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시장을 달려봐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셨고요. KB증권 디지털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올려놨다가 또 차익도 일어나면서 오후장에는 과연 어떤 흐름들이 펼쳐지게 될까 지금 고민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섹터별로 받아봤습니다. 오늘 완전히 움직임을 잡아가는 쪽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전력, 원전의 기세가 굉장했는데요. 저희 쟁점 첫 번째 여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이고요. 박건희 차장님께 여쭐게요. 네. 뉴스 너무 좋았죠. 일단 저희가 오늘이 23일인데 20일치의 그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너무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안 움직였었던 종목군까지 오늘 10%대 강세가 나타나네요. 특히 산일전기와 같은 종목군들,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큰 종목에서는 52주 신고가가 오늘도 터치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가는 종목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은 너무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의 행정명령 서명까지 확인했는데요. 네. 지금 전기 관련해서는 쉴 때 여태까지 늘 기회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세가 나올 때는 어떻게 관점을 잡아야 할까요? 이게 구조적 성장인지 일시적인 성장인지 요걸 파악을 하면은 저희가 투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구조적 성장이면은 이런 종목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변압기, 전력기기, 전력망, 뭐 원전 다 포함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이고요. 시대의 흐름대로 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전력기기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좀 키포인트로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변압기에서 다음 레벨로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는 P보다는 Q의 물량의 시대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Q라는 거는 물량인데 물량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최근에 765kV짜리 그러니까 이제 시장 표준화로 이제 격상이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있었던 변압기의 규모가 300kW대 변압기였는데 700대로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에서 신규 손정만 승인이 난 거죠. 요거는 이제 키로수로 따지면 한 12,200kg 정도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변압기가 한 200대 잠재 수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변압기가 들어오면서 이 시장 규모가 Q로서 더 커지는 모습이 현재 변압기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대당 70에서 14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조원 시장이 다시 신규로 대형 변압기 시장이 다시 신설이 좀 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 765kV짜리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다고 합니다. 공급자가 이제 5개 내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진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변압기 시장에서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과잉의 시기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수요가 좋기 때문에 증설도 많이 할 것이고 결국에는 공급 과잉의 레드오션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쯤에서 고민이 되는 것쯤에서 신규로 765짜리가 들어오는 거는 초고압 쪽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짐으로써 또다시 호황이 되는 시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거다? 구조적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주가가 저점에서 몇 배 올랐니 뭐 요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장이 나쁘든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오든 어느 시점에 잠깐 조정했었을 때 내가 타이밍에 맞춰서 네. 좀 잘 살 수 있는 전략을 지금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키포인트로 좀 따져보자면은 어떤 거를 이제 키포인트로 맞춰줘야 되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물량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300kW대 변압기에서 700짜리가 네. 이제 막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물량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물량 관점에서 최선호주는 일단 일진전기가 계속 좀 일진. 뽑히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선우주로 보게 되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네. 경우가 있죠. 역시나 미국 침투의 데이터 센터양 초입 단계고 그 밖에도 뭐 ESS라든지 HVDC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유심 있게 좀 잘 봐두시면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사실 저희에게도 언급을 주신 바 있죠. 일진 전기와 함께 앞으로 P뿐만이 아니라 Q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지를 확인한다면 L일렉, 일진 전기 같이 보면 좋겠다 의견 주셨고 지금 대한전선은 정책적인 분위기까지 같이 또 맞물려져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언급 주셨습니다. BHI가 궁금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원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 BHI도 지금 플러스 고가권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어서 역시나 레벨업 구간이에요. 10만 원을 보여줄 건지 싶네요. 저는 계속해서 BHI가 네. 그 구조적 성장의 또 중심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LNG, 원전 포함해서 이런 이 BOP죠. 이런 주기기 말고 또 필수로 쓰는 보조기기 쪽에서 BHI의 그 뛰어난 좀 성과가 좀 기대가 좀 되는 모습이 있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올라 보이긴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성장의 중심에 있는 BHI도 계속 지속해서 보유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쪽도 구조적 성장. 그렇다면 쭉쭉 우상향에 대한 흐름들을 시나리오로서 점치고 계시네요. BHI도 긍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준 어드바이저의 의견으로 넘어갈게요. 워낙 전력 좋고 원전 또한 좋습니다. 긍정 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뭐예요? 가장 큰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쵸. 방금 전에 박 차장이 구조적 성장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딱 잡아내셨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한 발 더 들어가서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고심이 되는 부분이 전력기기와 원전은 주가 상황에서 긍정적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그룹으로의 주가가 움직였던 조선과 방산을 한번 사볼까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지난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런데 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올해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4년, 25년에 걸쳐서 조선, 방산, 원전은 수주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전력기기까지 해서 영업이익단에서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의 실적은 2배 성장을 했어요. 24년 대비해서 25년은 2배를 성장한 게 조선, 방산, 전력기기가 동일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좀 주가 차별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원전과 전력기기는 주가의 탄성을 보여주면서 J-커브의 시작점에서 진행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조선과 방산은 조금 정체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지난 4분기 실적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지난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정체된 상황의 데이터를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전력기기는 지난 3분기 대비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한 20-30% 정도 상향화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내용처럼 구조적 성장 단계에 있는 섹터는 어느 섹터인가? 라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전력기기는 여전히 구조적 성장 단계에서의 실적 데이터를 보여주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올해
이번 상승은 여전하게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도를 가지고 전력기기에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접근이 가능한가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수준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는 기존의 조선과 방산과 조금 다른 형태에서의 구조적 성장 단계에서의 진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역시나 구조적 성장 그리고 J커브를 그린다. 이게 정말 주가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이 정말 앞자리가 바뀌고 효성중공업이 정말 앞자리가 또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을 우리 김대전 어드바이저께서도 언급 주셨던 바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고점 터치가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우상향 그려갈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쪽 종목으로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진도 현재 구간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역시나 계속해서 상단 돌파를 시켜갈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오늘 장에서 전력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차별화는 아니고 탄성이 좀 다른 네. 것은 무엇이냐면 효성중공을 비롯해서 대장주라고 소위 말하는 세 종목의 대표주들이 가격차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뭐 200만 원, 80만 원, 뭐 이런 가격 형태이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소형주라고 하는 형태의 종목들로의 확산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은 가격이 좀 낮은 개별 소형주의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좀 가격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대장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추세적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네. 여전히 고점, 앞에 고점이죠. 이 예.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출렁임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신규로 접근할 때는 대표주 성격의 종목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구조적 성장 하에 있는 종목군들은 대장을 놓치지 말아라라는 코멘트 달성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또 핫한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강했죠. MLCC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제부터 종목의 확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마콘덴서, 아모텍, 코칩과 같은 종목군들. 자, 삼성전기가 갈 때는 조용했다가 이제 삼성전기가 더 확실히 레벨업하면서 끌고 가니까 이제 이쪽 단으로 수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논리는 너무 좋아졌어요. 네. 저사양에서 고사양. 결국에는 또 고마진 쪽으로서 AI, MLCC가 역할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삼성전기 라인도 풀가동하고 있고 그렇다면 네. 차장님, 우리가 네. 삼성전기에 그간 집중했다면 네. 이제는 다른 종목군까지 집중하고 있는 게 오늘 나타나는 현실이잖아요. 네. 붙습니까? 그 확산이 좀 빠르게 네. 되고 있습니다. 역시 AI가 모멘텀으로 끼어 그죠. 있어야지 종목이 좀 잘 간다는 걸 또 느끼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기 하면은 다들 투자자분들 느끼시겠지만 참 무거운 주식. 뭔가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어도 못 움직이는 주식.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항상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뭐 그때 이제 또 계속 나왔었던 얘기가 못 움직이던 그 무거운 시절에도 AI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앞으로 뭐 AI 자율주행 등등으로 해서 MLCC가 뭐 몇 배는 더 쓰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주가는 모멘텀 분위기를 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네. 거를 느끼고 있고요. 일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조금 저는 이 강세를 좀 저점에서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업종은 긍정적으로 예. 좀 유지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저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이 MLCC 관련주들은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 PC의 그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단기적으로 심리 부담도 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한편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 가격,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는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승을 하면서 반대로 피해를 받는 업종이
당연히 스마트폰, PC 판매 둔화가 되겠죠. 이쪽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가 좀 주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에 대한 급등, 심리 부담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 계속 예측을 하는 거는 역시나 AI로 인한 그 서버의 MLCC 탑재량 때문에 그렇죠. 뭐 숫자로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은 수량이 뭐 13배, 용량도 한 37배까지 이렇게 일반 기기에 대해서 증가를 하니까 2026년도는 P하고 Q가 동시에 성장하는 이 고부가 수요의 이러한 시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관심은 가져줘야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기 부담에 대한 거는 항상 조금 지켜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탑픽은 계속 뭐 삼성전기가 국내에서는 맞는 걸로 보이고요. 해외 기업은 뭐 계속해서 무라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라타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4분기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은 각각 삼성전기가 MLCC 매출이 YY 22%, 무라타가 한 12% 정도 이렇게 좀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가 서버 매출이 또 27%가 증가해서 확실히 AI 향에 대한 이런 수혜를 잘 받고 있기 때문이죠. 뭐 일반적인 전통적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눌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훨씬 좀 뛰어넘는 이 고부가의 MLCC가 2026년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갖되 예, 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부담된다는 관점으로 좀 조정 시의 관점,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업황 너무 좋은데 만약에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평단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지금은 바라본다 의견입니다. 앞으로 삼성전기는 실적 발표 때마다 과연 어느 정도 정말 시장에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증명을 해나가는가 이 부분 같이 추적이 필요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와, 이제는 바이오가 다시 한번 흐름을 잡는 것인지 언제가나 기다렸거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대중 어드바이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마감 방송에서 바이오 갈 때 됐죠. 믿음을 잃지 맙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정책적 입김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바이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 그리고 오늘 뭐 보로노이 같은 종목군들 갑자기 장중에 시세 분출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금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일부분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씩 잡혀가면서 바이오의 온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바이오는 그런 분위기만 있었다가 다시 또 사라진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활용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과 결정의 맞아요. 문제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종목을 살까, 코스닥 종목을 살까, MLCC를 살까, 바이오를 살까 이 선택의 기준점에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시장,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국가의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발한 움직임에서의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국내 거래소 시장이 지난해 뭐 2,000포인트 중반에서 지금 거의 6,000포인트 수준까지 주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정부 정책이 이 지금 지수의 6,000포인트를 7,000이나 8,000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저평가되어진 시장, 저평가되어진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를 가지고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로의 발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이제부터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의 접근이 더 필요한 구간에서의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전하게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12개 종목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2-3개 종목 되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된다는 관점으로의 접근이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은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일부 종목은 다소간의
탄력이 약화되는 흐름들입니다. 코스닥의 바이오는요,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천당제약이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보르노이가 좀 강합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나머지 여타의 시초 상위에 있는 바이오 섹터들이 강한 흐름으로의 전환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의 기점에서 오늘 장 판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코스닥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요. 거기에서 바이오에 대한 선택에 대한 기준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에 더 관심을 붙이는 전략은 유효하다. 알겠습니다. 언급 주셨던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순서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호흡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볼까요? 뷰티인데요. 박건희 차장님께서는 중립을 주셨고요.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 긍정 주셨습니다.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좀 일부 움직임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두 자릿수대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LNC바이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5%대 지금 10만 원을 지키느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스바이오메드 8%대 낙폭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잘 가다가 지금 이렇게 급락세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심리의 문제로 또다시 부딪히게 됐습니다. 긍정은 이제 종목별로 다시 세분화된 긍정인 것인지 지금 낙폭을 보이고 있는 쪽에서에 대한 관점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 특히나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그쵸. 있죠. 이거는 예. 다른 K뷰티 관련주 대비해서 주가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의 지난주까지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간의 종목 간의 차별화 현상에서 이제 적정 수준에서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 낙폭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종목이 하락의 추세로 변환되었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저는 K뷰티, 뷰티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K뷰티 수출액을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최근 3년, 4년 동안 연속해서 사상 최대액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6조 원을 달성을 하면서 역대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제가 좀 더 주목해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202개국의 한국 뷰티가 수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전 세계 국가 수는요, 203개국입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에 대해서만 수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북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국가는 모두 수출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최근 4개년 동안 K뷰티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모든 국가의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바라보게 된다면 비단 지난해 수출과 주가 상승의 흐름이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제가 앞서 J커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뷰티도 마찬가지로 J커브 선상에서의 여전히 유효한 상승 곡선 내에 있기 때문에 종목별 간에 약간의 다소간의 차별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종목인 APR 같은 미용기기가 신고가 형태이고요. 또 화장품 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또 52주 신고가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K뷰티는 상승 연속 선상에 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종목 접근이 가장 어려워진 게 화장품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근거가 있는 쪽은 여러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박건희 차장님께 현대차그룹 관련해서 저희 추가 전략 좀 받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관세위원 판결 나오고 나서 현대차에 대해서 관점이 좀 주목이 됐었고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는 역시나 로봇 관련해서 좀 더 역량을 두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싶고요.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인데요. 두 종목 관점은요? 역시 보여지다시피 모비스가 좀 약하죠. 예, 좀 부품단.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오프라인적인 이런 부품단이고 글로비스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이유는 글로비스는 약간은 이 플랫폼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로봇이라는 미래의 성장적인 사업이 들어왔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보는 관점도 그 로봇을 가지고 뭔가 조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룹
현대그룹사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예전에 그 테슬라처럼 플랫폼 가치를 좀 많이 보게 될 것이고요. 역시나 뭐 모비스도 괜찮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구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역시나 그 위에 있는 HMG 글로벌에 네. 역시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끼어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직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글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역시나 글로비스가 먼저 좀 수혜가 되고 그러면서 플랫폼으로서의 글로비스가 더 유리해 보이고 그렇다고 로봇이 나온다고 부품을 쓰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비스도 수혜가 되기는 하는데 역시나 뭐 지배구조 이슈가 계속해서 2026년도에도 나올 것이고 역시나 모비스가 눌리면서 현대차 그룹이 커져가는 그 시나리오의 선상에서 모비스보다는 예, 역시 현대차나 아니면 글로비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현재까지 현대차 그룹의 투자 전략에서는 유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배구조. 네. 지난주도 강조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흐름을 한번 볼게요. 오늘도 조금 더 모비스 대비해서 글로비스의 탄력도가 조금 더 잘 보이기도 하죠. 시장에서 반영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탑픽으로 넘어갑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 역시나 이쪽 로봇으로 코드 맞춰주셨습니다. 클로봇이네요. 네, 탑다운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강조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종목 수가 많은데 많은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반등 흐름의 모습으로 딱 들어온 섹터라고 한다면 오늘보다는 내일 장에서 움직일 섹터라고 한다면 로봇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경쟁적 구조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현대차뿐만 아니고 테슬라에서도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언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관련 이슈는 좀 더 생산되고 확장되는 성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로봇주에 최근 한 달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재상승의 흐름의 시점에 돌아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로봇주 내에서 탄력주라고 볼 수 있는 클로봇이 현재 시점에서 가격적으로 볼 때 현재 긍정적인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전고점 수준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8만 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조정이 나올 때 손절은 6만 5천 원 정도까지의 타켓으로 잡아가신다면 손절은 좀 짧게 수익은 좀 길게 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지금 현재 구간 자리 예쁘다라는 의미시겠죠. 클로봇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건희 사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갈 거고요. S&T 에너지 챙겨주셨습니다. S&T 에너지의 투자 포인트를 네. 보게 되면은 미국도 잘하고 중동도 잘한다. 뭐를 잘하냐? 그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LNG 쪽. LNG 쪽에서 어떤 거를 공급을 하냐?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랭식 에어쿨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LNG 쪽 관련해서 2026년도에는 미국이 얼마나 LNG 프로젝트를 승인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기 때문에 네. 역시나 LNG 밸류체인주들이 지난주에도 성강밴드를 필두로 좀 많이 올랐고요. 같은 맥락으로 S&T 에너지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북미에서 사업을 잘한다는 거는 북미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룹이. 예. 근데 S&T 에너지가 북미의 LNG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루이지애나하고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2025년도 8월에 한 800억을 투자를 해서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을 인수를 하고 이게 이제 가동이 2026년도 상반기에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가 예전부터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EPC 협력이 베텔사하고 했었던 게 있고요. 역시나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도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LNG가 커져가고 원전에 대한 에너지 안보가 커져갈수록 S&T 에너지의 이 협력 관계가 더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LNG 키워드는 지금 또한 잘 보셔야겠습니다. S&T 에너지로 봅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